3회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3회는요, 용접 기능사 출제 문제죠. 3회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초음파 탐상법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초음파 탐상은 초음파라는 음파를 쏩니다. 소리죠, 소리. 자, 이걸 쏴서 재료 내부의 결함을 탐사합니다. 산모가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를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죠? 그게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탐상법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래 해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극간법, 요게 정답이죠. 그죠?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자, 극간법은 자분탐상법. 자, 자분탐상이라고 해서요. 자하를 걸고 시험체에 자하를 걸고 MT입니다. MT. 자장을 걸죠. 자장을 걸어서 철가루를 뿌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문탐상에서 선형 탐상 자하의 한 방법이에요. 자하를 시키는 방법.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용접 작업 중에서 지켜야 될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이죠. 틀린 거. 자,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해야 되고요. 훼손된 케이블은 사용 전에 보수해야 되죠. 이거 틀린 겁니다. 도장된 탱크 안에서의 용접은 충분히 환기시킨 후에 작업합니다. 이거 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휘발성 가스에서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요.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업 방지기가 설치된 용접기를 사용합니다. 자, 1번, 2번.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동화 용접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것은 로봇 용접입니다. 로봇 용접. 자, 로봇 용접은 치부용 회전대가 있어야 돼요. 치부용 회전대. 자, 제품을 고정할 수 있는 치부용 회전대가 있어야 되고, 고정구가 있어야 돼요. 고정구. 그리고 컴퓨터. 자, 로봇이니까 컴퓨터에서 되겠죠. 컴퓨터 제어 센터. 그리고 수신 장치가 있어야 돼요. 센서에 대한 수신 장치. 그리고 이음매 추적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용접을 한 부분에 추적 장치가 있어야 되죠. 자,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 자, 고주파 발생 장치. 자, 요거 교류 용접기에 사용이 됩니다. 교류 용접기에. 감전 방지를 위해서. 아래에 해설이 있죠. 자, 아크 용접, 교류 용접기의 부속 설비고, 자, 컬럼, 겐츄리, 트랙 이런 것들은 로봇의 본체. 자, 로봇 본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CO2 이산화탄소가스 아크 용접에서 기공의 발생 원인으로 틀린 것은, 자,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 기공이 발생되는 것은 전류가 낮을 때, 전압이 낮을 때, 그리고 가스가 불충분할 때, 가스가 부족할 때, 불충분할 때, 압력이 낮을 때,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 때. 자, 노즐에 스패트가 부착되어 있다. 자, 오염이 되어 있죠. 자, 가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노즐과 모재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문제가 없어요. 모재가 오염되어 있어요. 모재가 오염되어 있으면 기공으로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열에 의해서 가스가 발생되죠. 맞고, CO2 가스의 유량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가스와 관련된 거 맞고요. 자, 노즐과 모재 사이의 거리가 짧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5번.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두꺼운 판을 용접을 합니다. 자동 용접이죠. 이렇게 자동 용접인데, 컨택트 팁에 통전되므로 와이어 중에 저항열이 적게 발생되어 고전류 사용이 가능하다. 맞고요. 고전류죠. 그죠? 그리고 아크가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에 이렇게 용접을 막 뿌려놨어요. 뿌려놓고 용접봉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안에 쑥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안에서 아크를 이렇게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호 용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서브 머지드죠. 아크가 보이지 않으므로 용접부의 적분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맞습니다. 용접 길이가 짧을 때 능률적이고 수평 및 위복이 자세 용접이 주로 사용된다. 자, 수평 안 되고요. 위복이 안 돼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용재를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아래 보기만 됩니다. 아래 보기. 일반적으로 비드 외관이 아름답다. 맞습니다. 맞고요. 정답은 3번이고,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주로 이렇게 수평, 위복이 이런 말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거 절대로 안 된다. 6번 문제입니다. 주철 용접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주철은 탄수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열을 가하게 되면, 열을 가하면요, 주철이 성장합니다. 주철이 커져요. 성장하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균열 등이 발생되고, 백선화라고 해서 백선화가 진행됩니다. 백선화. 주철에서 탄소가 분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백선화 진행이 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접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주철 용접이에요. 자,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용접 절기는 약간 높게 하면 안 돼요. 운봉하고 곡선 비드를 하면 안 되고, 직선으로 짧게 용접해야 됩니다. 짧게. 자, 용입을 깊게 하면 안 되고 얕게 해야 돼요. 가스 용접 시에 중성 불꽃 또는 산화 불꽃을 사용하고, 용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용제 있습니다. 용제 사용해야 돼요. 주철 용제 사용해야 됩니다. 주철 용제는 보통 탄산수소 나트륨, 붕사, 유리분말 씁니다. 냉각대에 있을 때 피닝 작업을 하면 변형을 줄이는 것이 좋다. 자, 냉각대에 있을 때 피닝 작업을 하여 변형을 줄이는 것이 좋다. 아닙니다. 피닝 작업하면 안 돼요. 주철 깨집니다. 주철 용접부 균열 가요. 용접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열에 취약해요. 용접봉의 지름은 가는 것을 사용하고, 비드의 배치는 짧게 하는 것이 좋다. 제가 말씀드렸죠. 직선으로 짧게.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 중에서 CO2 이산화탄소 가스아크 용접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자, 용착 금속의 기기적 성질이 우수하다. 맞아요. 슬래그의 혼입이 없고 용접부 처리가 간단하다. 이것도 맞고, 자, 슬래그가 잘 섞이지 않지만은 섞이기도 합니다. 전류 밀도가 높아서 용입이 깊고, 맞고요. 대전류 용접 중에 하나입니다. 용접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효율 높죠. 효율이 높은 것이 CO2 용접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풍속 2m/s, 자, 초당 바람이 2m 이상을 불 때도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틀렸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은 바람의 영향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 경우에는 방풍장치, 바람을 막는 방풍장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보면 용접 폼 이음 형태 중에서 U형은 루트 반지름을 가능한 크게 만드는데, 그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을 되어 있죠. 자, U형은 판재가 이렇게 있으면, 자, 판재가 있어요. 있으면 이렇게 파지는 게 U형이에요. 용접봉이 들어오기 쉽게. 자, 이 개선이란 거는 용입이 잘 되도록 하는 겁니다. 용접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 개선 홈 형태를 결정을 해요. 자, 큰 개선각도, 많은 용착량, 충분한 용입, 큰 변형량 되어 있죠. 자, 가장 알맞은 것, 많은 용착량, 충분한 용입. 자, 충분한 용입이죠. 충분한 용입. 자, 용접봉이 잘 들어와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비용극식. 자, 요거는 전극이, 자, 극이죠. 녹지 않는다. 비소모식. 자, 전극이 녹지 않기 때문에 비소모식이에요. 자, 이러한 용접 방법에 속하는 것은 딱 하나 있죠. 티그 용접. 이거 외워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용극식 있고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비용극식 딱 하나 티그 나와 있어요. 티그는 이렇게 전극이 나와 있습니다. 전극이. 자, 전극이 나와서 불꽃을 튀겨주면, 그죠? 튀겨주면 용접을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 놓겠죠. 그리고 용접봉을 따로 이렇게 넣어서 용접봉을 녹여서 이 안에 이렇게 용융지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전극은 이게 전극이죠. 소모가 안 돼요. 자, 용접봉이 금속을 공급하죠. 그래서 이것은 전극이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극식이다. 전극에 극자가 들어있죠. 10번 보겠습니다. 티그 용접에서 직류 역극성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이죠. 아닌 거. 자, 직류 역극성은 모재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마이너스가 있고, 자, 그리고 전극. 자, 전극이 플러스죠. 플러스. 자, 전극 또는 티그 용접은 비용극식이죠. 그죠? 용극식의 경우에는 전극이 아니고 용접봉이에요. 자, 전극이 플러스인데, 자, 이럴 때, 자,
용접기의 음극에 모재를 연결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용접기의 양극에 토치를 연결한다. 자, 전극이 토치입니다. 그죠? 용접 토치 맞고요. 비드의 폭이 좁고 용입이 깊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재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토치가 이렇게 있어요. 토치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전기가 흐를 때 어떻게 흘러갑니까?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마이너스에서. 그러면 모재의 마이너스가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가 전극을 때립니다. 그러면 모재가 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극이 열을 받아요. 모재는 넓게 퍼집니다. 깊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드의 폭이 좁고 용입이 깊다. 이것은 전극성에 관한 설명이 전극성. 반대입니다. 반대. 산화 피막을 제거하는 청정작용이 티그 용접은 기본적으로 있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용접 작업 전에 예열을 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죠. 자, 예열 왜 합니까? 예열은 냉각을 저하시킵니다. 즉 빨리 냉각이 안 되도록 해요. 서서히 냉각. 그죠? 그래서 경도에 의한 치성을 방지합니다. 자, 예열할 목적으로 틀린 것은 용접 작업성의 향상을 위해서. 자, 주된 목적은 이거지만 열을 이미 가하기 때문에 모재가 열을 받아 있어서 좀 녹이기가 쉬워집니다. 용입이 좋아져요. 용접부의 수축 변형 및 잔류량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맞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열을 균등하게 퍼뜨리기 때문에 열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용접 금속 및 열 영향부의 인선성 또는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연성과 인성 향상 맞죠? 치성 방지 맞아요. 고탄소광이나 합금광의 열 영향부 경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경도가 높아지면 치성이 높아집니다. 잘 깨져요. 치성은 잘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이죠. 그죠? 자, 12번 전기 저항 용접 중에서 플래시 용접 과정의 3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해서 순서,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암기. 자, 이 순서는 보시면 먼저 용접이기 때문에 예열 먼저 해야 돼요. 예열. 그리고 플래시를 내서 통전을 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띄워야 되죠. 그게 업셋이에요. 자, 그래서 예열, 플래시, 업셋,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다층 용접 시에 적용하는 용착법이 아닌 것은. 자, 비드를 형성하는 방법에는요, 비드를 형성하는 용접 비드를, 여기에는 다층이 있고 단층이 있어요. 단층은 말 그대로 1층으로 층으로 올려서 비드를 형성하는 방법, 다층은 여러 개를 쭉 쌓는 방법이에요. 자, 아래 보시면 해설 있죠. 단층 용접법의 종류, 그리고 다층 용접법 비드를 올리는 종류가 있어요. 이거 암기해 주시고, 여기서 다층 용접 시에 적용하는 용접법이 아닌 것은 돼 있죠. 바로 스키법이 스키법.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스키법은 이렇게 단층 용접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14번 피복 아크 용접 시에 지켜야 될 유의사항. 자, 적합하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작업 시 전류는 적정하게 조정하고 정리 정돈을 잘하도록 한다. 맞고요. 전류 적정하고죠. 그 후에는 정리 정돈 잘해야 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메인 스위치를 작동시킨 후에 용접기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이건 켤 때죠. 켤 때는 메인 스위치, 그리고 후단의 작은 기기로 가야 돼요. 작업이 끝나면 항상 메인 스위치를 끄고 먼저 끈 후에 용접기 스위치를 꺼야 된다. 자, 끌 때는 킬 때와 반대로 용접기 스위치, 후단의 기계를 끄고 메인 윗단의 스위치를 꺼야 됩니다. 틀렸죠? 이거 맞고, 아크 발생 시 항상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것이죠.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전격의, 자, 전기 감전입니다. 전기 충격이기 때문에 전격이라 그래요. 전격의 방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용접기 내부는 수시로 열어서 점검하거나 청소한다. 용접기 내부 함부로 열면 안 돼요. 자, 적합하지 않은 거 바로 정답 나왔고요. 2번 계속 보겠습니다. 홀더나 용접봉은 절대로 맨손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 절연 홀더의 절연 부분이 파손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되겠죠. 땀, 물 등에 의해서 습기 찬 작업복, 장갑, 구두 등은 착용하게 되면 감전을 일으킵니다. 그죠? 자, 1번이 정답이고,
연납과 경납을 구분하는 온도는 납땜에서 땜납에서 그죠? 납땜의 주요 성분인 뭡니까? 주석 그리고 납이 있어요 그죠? 주석의 녹는 점 어디입니까? 450도씨예요. 자, 주석의 녹는 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용접 진행 방향과 용착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방법으로 잔류응력은 다소 적게 발생하나 작업의 능률이 떨어지는 용착법은 어떤 거냐 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반대라고 되어 있죠. 반대. 서로 반대죠. 바로 후진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테르밋 용접의 특징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테르밋은 이렇게 기차 레일 있죠. 테르밋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위에 이렇게 하로를 넣고요. 자 여기에 분말가루를 넣습니다. 알루미늄 분말하고 쭉 넣고 불을 이제 쭉 넣게 되면 이게 발열이 되어서 자 이렇게 용탕으로 가서 이렇게 레일을 접합을 해요. 자 이렇게 테르 및 용접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용접 작업이 단순한 거 맞고요. 용접 기구가 간단하고 작업 장소 이동이 밖에서도 가능합니다. 철길이니까. 용접 시간이 짧아요. 자 긴 게 아니고 용접 후의 변형이 적어요. 3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틀린 것이니까. 전기가 필요 없고 맞고요. 19번 다음 중에서 용접 후의 잔류응력 완화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계적 응력 완화법, 저온 응력 완화법, 피닝법, 하염경화법. 자, 경화법 이거는 표면 처리법이죠. 표면 경도 처리법입니다. 표면 경화법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용접 지그나 고성구의 선택 기준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용접할 때 지그나 고성구로 용접 물체를 꽉 잡아야 됩니다. 용접하고자 하는 물체의 크기를 튼튼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크기와 강성이 있어야 된다. 맞고요. 용접 응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형이 자유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 안 됩니다. 지그나 고성구는 꽉 물체를 잡아서 이거 변형 방지. 형상 유지와 변형 방지로 사용을 합니다. 2번이 틀린 거죠. 틀린 거. 3번 피용접물의 고정과 분해가 쉬워야 된다. 자, 용접 때는 자, 지그나 고정을 사용해 갖고 분해와 고정이 쉽지 않으면 굉장히 작업 능력이 떨어집니다. 용접 간극을 적당히 받쳐주는 구조여야 된다. 맞는 말들이고요. 자, 20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